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날 또 다른 영상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해 볼 내용은 바로 2025년과 2026년 이때 빅테크 4대 기업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왜 4대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략하게 힌트를 드려보면은 제가 4대 기업이라고 명명을 지은 이유는 바로 MS,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네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엔비디아나 애플은 왜 빠졌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힌트를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전쟁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의 전체적인 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끼치고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애플은 아직까지도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있긴 하지만 그걸 애플이 직접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도 구글이나 다른 기업에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오픈 AI의 챗GPT를 직접적으로 도입만 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MS, 구글, 아마존, 메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위주로 어떻게 지금 AI 기업 그러니까 AI를 직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 AI 서비스로 말이죠.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I 인프라 전쟁에서 결국에는 누가 승자가 될까? 특히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말이죠. 그래서 실적과 카펙스, 그다음 규제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AI 인프라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로는 AI 전환기, 그 다음에 빅테크 4대 기업, 그 다음에 2025년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과 26년은 AI 인프라, 그 다음에 수익 구조, 그 다음에 규제, 이 세 가지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26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숫자가 이미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AI 비용을 견디고 누가 AI 효율을 수익으로 전환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으로 전환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을 견뎠는지 이걸 잘 견뎌야만 계속해서 AI에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MS와 구글, 아마존, 메타의 미래를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S입니다. MS는 AI 인프라의 새로운 제국으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워드로는 MS, 아주로, 그 다음에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아주로의 카펙스 증가율은 30에서 35% 정도 예상되고요. 가장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 도입 기업이 40만 기업을 돌파했고, B2B AI 전환 속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클라우드가 전체 매출 50% 이상을 차지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는 아주르를 뜻하고 있습니다. 애저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시각이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 그 다음에 플랫폼 국가다라고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워크로드의 절반 이상이 아주로로 애저로 이동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기관들이 MS에 대해서 의견을 바꾼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키워드로는 기관의 컨센서스, 그 다음에 AI 실적 반영입니다. 네, 2023년도와 24년도에는 AI 테마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고요. 25년도와 6년도는 AI 생산성이 실제로 P&L, Profit and Loss, 그러니까 손익으로 드러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실적형 AI 기업에만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MS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입니다. 제미나이의 반격과 규제의 그림자입니다. 제미나이 3와 TPU가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은 25%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미나이 2부터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검색 전환율이 플러스 12%에서 15%까지로 기대되고요. 그러나 광고 비중이 75% 이상이면서 AI 검색 전환 시 수익성이 침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AI 검색 전환 시 광고 매출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7%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전 포인트는 TPU 효율 고도화와 엔비디아 의존 감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에 대한 기관의 의견 변화를 보도록 해볼게요. 역시나 AI 비용 최적화가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24년도에는 구글은 AI 시대의 패자다. 그러니까 패자라고 하면은 AI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완전히 안 좋거나. 그렇지만 25년도에 AI 비용 구조 최적화의 승자 후보로 재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초거대 모델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제미나이 3가 있겠죠. 그리고 자체 칩, TPU 인프라 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AI 플러스 물류라는 해자의 정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AWS, 그레이비션, 그 다음에 AI 물류가 있습니다. AWS 시장 점유율은 31에서 33%로 견고하고요. 트라니움과 그래비션 4의 기반 AI 비용 절감이 4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물류 자동화가 75%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에 핵심은 AI를 가장 먼저 물리 세계의 효율로 전환하는 기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견해는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FCF, Free Cash Flow, 그러니까 현금 중 세금과 영업비용, 이거를 창출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메타는 AI와 VR, 그 다음 광고 이 3단 엔진. 하지만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마와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서 메타는 나아가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릴스 광고 성장률이 20%에서 25% 정도, 그 다음 라마 기반 서비스 사용자가 월 10억 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리얼리티 랩스의 적자가 연간 120억 달러 고착화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기관의 핵심 의견은 메타는 세계 최대 사용자 기반을 가진 AI 실험실이다. 여기에서 장점과 단점이 모두 보이는데요. 첫 번째 장점. 세계 최대 사용자. 세계 최대 사용자. 그렇지만 실험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험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메타에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거나 초대규모 실험의 딜레마라는 걸 우리가 항상 메타에 있어서 메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빅테크를 관통하는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AI 인프라 경쟁, 그 다음에 자체 칩, 그 다음에 규제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전쟁은 카펙스 경쟁이 실적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AI 모델 운영 효율은 자체 칩을 확보한 기업이 26년 이후에 수익성 우위를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구글 메타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거고 여기에 따른 MS와 아마존의 안정성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을 요약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숫자로 보는 빅테크의 미래. 자, MS는 인프라 제국에서 실적형 AI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패러다임 전환 리스크가 있지만, 제미나이와 TPU의 성장성도 함께 있다는 것. 그다음 아마존은 AI 물류 최적화에서 가장 견고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비용 폭증과 데이터 기반 사용자 최대 실험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5년과 26년도의 승자는 AI 효율을 실적으로 바꾸는 기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우리가 1년치에 제가 주가 차트를 전체적으로 갖고 와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변동성을 함께 보면서 어떤 기업이 변동성이 덜 했는지 안정적인지 조금 실험을 많이 한 기업인지 그, 그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의 어떻게 보면 일정이고, 현재까지입니다. 오늘까지고, 2025년 12월 5일까지, 12월 5일 장 맞췄을 때까지의 기간이고, 그러면 이때가 2024년 12월 5일이겠죠? 2024년 12월 5일, 2024년 12월 5일, 2024년 12월 5일입니다. 자, 이때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2025년 4월 달엔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하락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기간대의 안정성은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M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상향을 했지만 조금 안정적인 차트를 보여줬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약간 하락했던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하다가 갑자기 급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이걸 통해서 미니버핀 랩이 생각하는 장기 투자 관점과 마무리를 해보면 역시나 철학적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AI는 결국 인프라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단위당 생산성의 변화다라는 거. 네. 그래서 25년과 26년의 빅테크는 단순히 성장 테마가 아니라 효율의 승부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적에 스며드는 속도를 추적을 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은 숫자로 기록된다는 거. 물론 스토리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이 기대감과 같이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숫자로 기록돼야 된다는 거. 실적, 실적과 요게 플러스 스토리. 스토리가 함께 맞물려야 된다는 거. 단순히 실적만 좋아서도 안 되겠고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스토리도 함께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출처, JP 모건의 2025년 빅테크 아웃룩을 살펴봤고요. 번스타인의 아, AI 하이퍼스케일러 포캐스트, 그다음 모건 스탠리의 자료, 골드만삭스, 그다음 S&P 글로벌의 클라우드 마켓 쉐어 업데이트까지 참조하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철학적 투자.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하실 건지 나는 장기 투자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다른 방식의 그래도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적을 어떻게 내는지, AI를 통해서 어떻게 실적을 내는지,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실적을 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자, 빅테크 4대 기업에 대해서 전망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사실 짧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만 조금 짚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실적이나 카펙스 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AI 이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이나 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미니버핀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